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대가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라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미 시게히코와 장리 고다르가 처음 만나서 나눈 인상적인 일화는 질문력에 관한 예를 들고자 한다. 히스미 사케이코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문학가이며 영화 평론뿐 아니라 문학 비평계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한 거장 비평가다. 그는 누벨 바그를 대표하는 프랑스 영화 감독인 고다르 열혈 팬으로 본인이 직접 그를 만나는 잡지 인터뷰를 기획했다. 그러나 상대가 워낙 거장이기에 좀처럼 만날 기회가 닿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고다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영화제에 출품할 필름 편집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일을 하면서 인터뷰에도 괜찮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다. 그 정도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기에 하스미 시게히코는 스위스의 레만 호수까지 단숨에 날아갔다. 하지만 고다르의 작업실에 도착한 후 그는 미처 생각지 못한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던 고다르와 마주한 순간 도대체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다. 물론 하스미 시게히코 자신이 워낙 고다르의 팬이기에 그의 웬만한 작품은 전문가만큼 훤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인터뷰였기에 사전에 만반을 준비를 해온 터였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온 질문들이 고다르의 작업을 중단하게 할 만큼 인상적인 질문인지 묻는다면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고다르의 심기도 그리 편치만은 않아 보였다.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뭐든 떠올려보자. 하스미 시게히코는 당장 고다르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이 무엇일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럼 그 순간 하스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 덧붙이자면 그 질문 하나로 고다르는 바로 작업을 중단했고 하스미에게 다가와 열성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한다. 보통은 저는 감독님 영화 중에 어떤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떤 작품에 가장 애착이 가시나요?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런 질문에는 전혀 호기심이 일지 않는다. 아직 식사 전이라면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또는 과자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맛 좀 보시죠와 같은 대화 역시도 단번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으리라. 한술 더 떠 당신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 따위의 질문은 최악의 질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심오한 상황을 대뜸 한마디로 정의해보라는 식의 주문은 무례하고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에게 저에게 영화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며 자기 만족을 빠지는 인터뷰라면 질문력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 바로 스타들의 인터뷰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기쁩니다 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인터뷰는 전혀 신선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즈키 이치로도 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이치로 선수 타격폼이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당신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거겠죠 라며 통명스러운 답으로 질문자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평소 신뢰가 전혀 쌓이지 않는 인터뷰어가 프로의 영역인 타격 자세까지 관여하며 선 넘는 질문에 던진 데에 관한 불쾌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신의 경기를 빠짐없이 지켜보며 한 마음으로 응원해준 사람이었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이치로가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200번째 안타를 친 뒤 210번째 안타로 가는 길이 너무 벅차고 힘겨웠다. 그래서 그 10개의 안타가 내게는 너무 소중했지만 나를 지켜보며 격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답했다.
연습 과정이나 실제 경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숫자와 결과만으로 판단하며 아는 척만 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다는 그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하다. 현 뉴욕 양키즈 GM의 고문으로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인 마쓰이 히데키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시절 시즌 중에 가끔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 방으로 불러가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한다. 스윙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는 스윙 소리로 대화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다. 마쓰이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방망이를 휘두를 때 휙 하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슝 하면서 공기를 가르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높은 톤의 소리가 나야 합격이었다고 한다. 말 한마디 없이 스윙 소리만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니 진정한 프로감에만 가능한 대화가 아닐까? 자, 이제 다시 히스미 시케히코와 고다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하스미는 이렇게 운을 떼었다고 한다. 선생의 영화는 대부분 상영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짧은데 그 이유가 당신의 직업적 윤리관 때문입니까? 이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질문이다. 무엇보다 상대가 현재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작업과 가장 밀접한 내용이었고 고달의 과거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떠올릴 수 없는 젊은이니 말이다. 더불어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는 현 영화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내비치며 상대방의 프로의식을 자극했다. 공들여 찍은 멋진 장면을 담긴 필름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은 프로만이 이해하는 고통이다. 일반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영상만 감상할 뿐 잘려나간 부분에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결국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찍은 사람의 애정이 가득 담긴 존재가 있음에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동지와 다름이 없다. 이 질문은 완전히 고다르의 가슴에 꽂혀 맞죠?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꺼내주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3시간이 넘는 영화도 제대로 거리지 않고 다 보낸단 말이죠.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편집된 1시간 30분짜리 영화를 2편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무지 프로의식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니깐요. 하는 뉘앙스로 열띤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요컨대 사람들은 이야기가 좀 되겠군 하는 느낌이 주지 않으면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열정적인 대화를 원한다면 두 사람 모두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차갑게 식어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눠서라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참된 교육자에게 발릴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현실에서 질문자가 가진 열정의 밀도와 실력의 답변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장은 쉽사리 질문을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라 해도 그리 주눅들 필요가 없다. 주변에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던지는 물음이나 행동을 잘 보고 들으며 기술을 훔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예리하고 적확한 질문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싶은 건지 본인도 모르면서 질문을 해오는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 한탄하는 교사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렇게 묻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므로 가르칠 부분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학생들은 질문을 얼마만큼 향상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자라 갖추어야 할 수양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질문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은
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들이 한 질문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토요일인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